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백약이 무효했던 장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주가 지수가 끌어내려지면서 막판 하락세가 참 돋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까요? 조금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었죠.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일까요? 시간 외에서 좀 더 강한 탄력도가 좀 더 나왔습니다. 14%의 상승까지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강했던 건 수요였습니다. 수요는 폭발적. 그러니까 D램과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내년부터 HBM3 12단 생산량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그 방침도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주들의 강한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1%가 넘게 빠지면서 결국 코스피 힘들게 탈환했었던 2600을 다시금 이탈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596포인트, 코스닥은 760선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의미가 있었던 건 위안화의 그 흐름이었을 겁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처음으로 7위안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다시금 그 되돌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장중에 1330원선 아래까지도 내려가는 모습, 확실히 그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어제도 팔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가 지속됐고요. 기관의 사자, 확실히 최근 기관 쪽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단기성 그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 좋았는데요. 오름폭을 좀 반납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 1%의 상승.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 쪽으로는 의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냈었지만 엔비디아 쪽으로는 긍정이죠. 블랙웰이 지금 생산 돌입됐고 4분기부터는 출하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 밸류 체인으로 묶여있는 종목 군단들의 힘이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 1%, 그리고 흥구석유가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확실히 어제장에서는 석유, 그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흥구석유가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였는데 그 헤즈볼라 지금 그 중동 긴장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 속에 유가의 하락이 참 길게 지속이 됐었는데요. 유가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요. 또 한 번 유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70달러 붕괴한 채 직전 일에 좀 끝이 났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그 석유 관련주들 흐름 다시금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주가 참 힘든 하루를 겪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100종목 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금융주, 대형 금융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었고요. BNK 금융지주 6%,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3 내지 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 참 돋보였던 건 아모레퍼시픽이 아니었을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들 쪽으로 어제 수급이 들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죠. 컬러레이가 10%, 아모레퍼시픽, 제닉, 코스맥스 5에서 9%의 급등세 보여줬고요. 이제 시작일까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화장품주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STO 관련해서도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K옥션이 상한가 목전까지 치솟았고요. 핑거와 서울옥션, 갤럭시와 SM.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STO 법제화에 대해서는 긍정의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던 STO 이 법의안, 법제화가 이번에 통과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장에서 부각이 됐던 모양새였었고요. 자, 다음 보실까요? 경기 부양 칼 빼든 중국.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지난 연준이 FOMC에서 0.5%포인트의 비컷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지준율 50bp 인하하겠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 자체의 좀 성격이 바뀌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인가 시장 안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원화 가치 강세, 현금의 좀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 랠리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수출주에게는 타격일 거다라는 그 목소리가 많았었죠. 근데 어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미국의 정책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때 한국 수출은 0.6%포인트 증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컷이 단행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사실상 100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살아난 이 구간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비컷을 연말 안에 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어제 한국무역협회가 말한 이 수출의 증가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수혜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는 일단 화장품, 중국 향 매출이 강한 쪽으로 튀어 올라갔고요. 북미 쪽에서는 원체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주 지속적인 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최근까지도 우리 시장 안에서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자동차 2차 전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동차가 좀 팔릴 거다. 특히나 비싼 전기차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길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건설, 신재생, IT 테크까지 전반적으로 좀 이 호재성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랠리가 이어질까? 최근에 이제 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유가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KB증권에서는 원자재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금이 연일 신고가 경신하면서 지금 금 한 돈에 49만 7천 원, 그러니까 아이들 돌반지 맞추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금 가격은 단기적인 부담 구간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제유가는 중국 부양 체계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줄 거다. 하지만 중동 이슈는 변동성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부담이 아니라 겨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원체 이제 겨울에 이 천연가스의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보통 달러와 금리의 하락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실물 수요 둔화를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등 돌릴 가능성도 꽤 크다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안에서 이 부양책에 맞는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혜주 찾기 나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방산 보겠습니다. 방산 쪽에서 조금씩의 그 잡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방산 초호황기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협력 관계 안에서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좀 계속해서 잡음이 오랫동안 나와주고 있죠. 한국형 구축함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도 입찰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화 쪽에서 어제 LIG 넥스원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LIG 넥스원이 이라크 천궁2 이라크에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었죠. 그 3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좀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 안에서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한화와의 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궁2를 만들려면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차량과 그 발사대가 필요한데 사전에 이 수출 계약을 맺기 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LIG 넥스원은 무슨 소리? 우리는 본사까지 찾아갔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협력을 제안을 했는데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스탠스에 지금 답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이 좀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 파악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한화와 LG 넥스원은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라고 합니다.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에서 LIG 넥스원이 승기를 잡았었고 한화 시스템이 좀 졌죠. 한화 시스템이 아니고 LIG 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팔란티어와 손을 잡았었고요. 이때 한화는 LIG 넥스원의 기술 유출을 좀 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방산 쪽으로 좀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좀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의 그 호재성,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 들여다보면 좋겠고요.